한은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의 마을은 푸른 언덕과 울창한 숲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다. 평일에는 학교에 가고 주말에는 숲속을 탐험하며 새롭고 흥미로운 곳을 찾곤 했다. 그날도 그는 친구인 오래된 개, 존과 함께 숲을 거닐기로 결심했다. 존은 나이가 많아 많이 지쳤지만 한에게는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친구였다. 아버지는 도시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바빠 한은 종종 존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숲속을 걷던 중 한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 사이로 뭔가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소리였다. 한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몇 마리 늑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무언가를 공격하고 있었고 한은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 저건 개인가? 한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나무 아래에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독일 셰퍼드가 있었다. 몸에 상처가 난 채로 그 강아지는 무척이나 약해 보였다. 늑대들이 그녀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셰퍼드는 임신 중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이 한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급히 그 개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다가갔다. 한은 주변을 살펴보며 늑대들이 잠시 다른 쪽으로 돌아간 사이 셰퍼드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운이 없었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대로 두면 안 돼. 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셰퍼드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따라 숲의 가장자리를 향해 걸었다. 길을 찾으면서도 하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 늑대들이 따라올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다행히도 늑대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싸우고 있었고 하는 셰퍼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셰퍼드를 달래며 걷고 있었다. 셰퍼드는 힘겹게 숨을 쉬었지만 그의 손길에 조금씩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셰퍼드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엄마, 이 개가 다쳤어요. 늑대들에게 공격당한 것 같아요. 하는 급히 말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셰퍼드를 살폈다. 이 아이가 다친 것만이 아니라 임신도 한 것 같네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해요. 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더 큰 결심을 했다. 이 개를 내가 돌볼 거야. 그리고 그는 셰퍼드가 건강을 회복한 후 그녀가 안전하게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셰퍼드는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의 어머니는 동물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응급처치와 약물을 이용해 셰퍼드를 도와주었다. 셰퍼드는 처음에는 매우 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한은 매일 아침과 저녁 셰퍼드를 돌보며 그녀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매일 셰퍼드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며 엄마와 함께 필요한 치료를 했다. 셰퍼드가 점점 더 나아지자 하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임신한 셰퍼드는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그녀의 새 생명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었다. 하는 셰퍼드를 다시 숲속으로 데려가려고 마음먹었지만 그가 걱정한 대로 늑대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움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셰퍼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하는 셰퍼드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셰퍼드를 천천히 산책시키며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셰퍼드는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였고 하는 셰퍼드가 다시 숲을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그날 셰퍼드가 드디어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하는 그녀와 함께 숲을 걸으며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들판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이 자주 가던 곳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었다. 하는 셰퍼드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풀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셰퍼드는 한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기운을 되찾았다. 하는 셰퍼드가 다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던 중 셰퍼드는 갑자기 멈추어 서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하는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셰퍼드의 눈길을 따라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숲속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하는 급히 셰퍼드를 붙잡고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바로 마을을 떠난 뒤로 처음 보는 늑대 한 마리였다. 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채로 천천히 셰퍼드를 뒤로 밀어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셰퍼드를 달래며 소리쳤다. 늑대는 그들을 노려보았고 하는 숨을 죽여 기다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늑대는 갑자기 자리를 떠났다. 하는 긴장이 풀리고 셰퍼드를 부드럽게 안아들었다. 다시 오지 않겠지? 그는 자신에게 물어보며 숲을 벗어났다. 셰퍼드는 한의 품에서 여전히 불안한 눈빛을 보였지만 한은 그녀에게 안정을 주며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한은 셰퍼드가 마을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고 한은 그녀와 함께 다시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기를 기도했다. 소녀는 개를 집으로 데려가려 결심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멀리 느껴지는지 알았다. 숲속에서 개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그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가는 일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었고 그는 개를 안고 걷는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든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였고 그동안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소녀는 급히 나무 밑에서 발견한 긴 나뭇가지를 이용해 일단 개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발을 뻗었다. 개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그가 기대어 있는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는 가벼운 바람만 불고 있었다. 조금씩 걷기 시작한 소녀는 개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개는 여전히 힘이 빠져 있었지만 소년이 제공하는 위로와 안정감 덕분인지 그에게 의존하는 듯 보였다. 소년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더 나은 의료 장비와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선 개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길을 걸으면서 소년은 자주 뒤를 돌아보며 개를 살펴보았다. 개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배 부근이 찢어져 있었고 피가 마르지 않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얼마나 힘겹게 살기 위해 애썼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는 절대로 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길을 걷는 동안 소녀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개가 왜 이 숲속에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 그가 처음으로 발견한 장면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개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그 시작에 불과했다. 갑자기 소녀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다시 떠올렸다. 혹시 이 개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쳐 나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숲에서 그는 매우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를 길을 떠나게 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녀는 개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는 이제 더 이상 깊은 숨을 쉬지 않았고 그만큼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다. 조금 더 걸으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다. 소녀는 앞으로 이 개가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개와 함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혹시 개의 이야기와 배경을 알고 있으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가까워지면서 소녀는 갑자기 뭔가를 느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소녀는 기분이 이상하게 어두워지며 그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세심하게 들었다. 그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조용한 분위기와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소녀는 주변의 정적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다. 숲속은 그동안 너무나 평화로웠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개를 안고 걸었고 가슴속에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을 느꼈다. 길이 끝날 때까지 이 이상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소녀는 개가 갑자기 머리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운 것을 발견했다. 개는 뭔가를 감지한 듯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왜 그래? 소녀는 속으로 물었다. 그러나 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걔는 갑자기 소년의 품에서 몸을 움츠리며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그런 짖음을 하지 않았던 걔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어대자 소년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숲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소년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 그를 추적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소녀는 심호흡을 하며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개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 더 크게 짖기 시작했다. 이제는 숨이 차고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그 순간 소년의 눈앞에 엄청난 무언가가 나타났다. 나무들 사이로 숲의 깊은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하나 빠르게 다가왔다. 순간적으로 소년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바로 몇 마리의 거대한 늑대였다. 늑대들은 서로 물고 싸우며 소년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은 마치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슬프고 동시에 사나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이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위협적이었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개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며 몸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늑대들의 기세는 강해 보였고 그들의 눈빛은 소년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소년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냥감을 노리는 동물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저, 저건. 소년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늑대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자 걔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하게 짖지 않고 조용히 소년을 지켰다. 마치 소년에게 경고를 하는 듯 걔는 소년을 보호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걔는 이제 자신의 신체 상태가 많이 회복된 듯 보였고, 비록 약해져 있었지만 소년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소년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는 급하게 주변을 살펴봤다. 그가 예상한 대로 숲속에는 도망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다. 늑대들은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고 소년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자신이 무기 하나 없이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추격받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불안해졌다. 하지만 소년은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해야만 했다. 그는 절대로 무방비 상태로 잡히고 싶지 않았다. 그때 소년은 우연히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 나뭇가지를 재빨리 집어들고 늑대들이 점점 더 다가오는 순간 그것을 들고 흔들며 그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가라! 소년은 힘껏 외쳤다. 하지만 늑대들은 소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소년은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히며 그들의 사나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소년은 갑자기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매우 강력하고 빠른 발소리였으며 뒤따르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달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소년은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그 소리는 빠르고 강력하게 다가왔고 마치 무언가가 그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더욱 긴장했다. 늑대들만큼이나 사나운 발소리였다. 그러나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소년은 그 발소리가 단순히 늑대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였다. 사람, 그것도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였다. 소년은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마을의 주민,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빠르게 달려오며 손에 크고 단단한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너 괜찮니? 할아버지는 소리쳤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가득했다. 소녀는 갑자기 그가 도와주러 온 것에 대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위급한 상황을 감지하고 바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았다. 소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늑대들이 저기 이 개가. 할아버지는 소년을 부축하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걸어가면서 다가오는 늑대들의 눈빛을 느꼈다. 조용히 해.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은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며 그의 뒤를 따랐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든 채 그 강한 손으로 소년을 붙잡고 더욱 강력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는 늑대들이 소년을 공격하기 전에 무엇이든 막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렸다. 그런 강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소년은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정말로 늑대들을 막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소년은 숲속에서 천천히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들을 놓칠 리 없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절박하게 들려왔다. 이젠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할게.
소녀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강한 의지를 보고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한 발자국씩 늑대들이 다가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모습은 마치 늑대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며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침내 늑대들 앞에 서서 단호한 자세로 말했다. 그만, 물러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강하게 울려 퍼졌다. 늑대들은 멈추었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 순간 소녀는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갑자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강력한 존재감이 늑대들을 물러서게 한 것이다. 그때 숲속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마을에서 온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들었고 그가 소년에게 말했다. 지금이야. 서둘러. 소년은 할아버지를 뒤따라 안전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다가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큰 불꽃놀이처럼 달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고 늑대들은 물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지팡이를 들고 늑대들에게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년과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안전해. 할아버지가 말했다. 소년은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소년은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돌아오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믿기지 않는 꿈처럼 느껴졌다. 늑대게. 늑대들의 공격과 할아버지의 용감한 행동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동시에 그날의 사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다. 그는 그때 구해준 개와 그 개가 품고 있는 아기 강아지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마을로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말했다. 내가 그 개를 구해준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그 개는 정말로 널 지켜줬다. 이제 그녀의 아기들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개를 돌봐야 해요. 하지만 아기 강아지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는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할아버지는 소년을 격려했다. 다음 날 소년은 다시 그 개가 있던 숲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몸은 약간 진정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개는 여전히 다리가 절고 있었고 아기 강아지들이 태어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소년은 재빨리 개를 돌보며 필요한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떨렸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소년은 개와 함께 숲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불을 피우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개의 상태를 살폈다. 개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마치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소녀는 그녀를 계속해서 어루만지며 말을 건넸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계속 곁에 있을게. 시간이 지나면서 개는 서서히 힘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소녀는 그녀의 상태가 나아지는 걸 느끼며 안도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졌다. 너는 무사히 아기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날 밤 개는 결국 아기 강아지들을 낳았다. 아기 강아지들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고 소녀는 그들을 돌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모두 무사히 자라길. 그 후 소녀는 개와 아기 강아지들을 마을로 데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용기와 노력에 감동하며 그들을 환영했다. 개와 아기 강아지들은 마을의 일원처럼 받아들여졌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개를 돌보며 아기 강아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자라면서 소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은 남아 있었다. 개의 과거. 그녀는 왜 그렇게 늑대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일까? 그리고 그 공격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소년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조금씩 개의 과거를 알아보려 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한 번은 마을의 나이가 많은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개는 원래 여기 마을에서 살았었지. 하지만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단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개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어디로 갔죠? 왜 사라졌어요? 여인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 당시 걔는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았지. 이 마을에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걔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졌어. 소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걔가 겪었던 과거와 그동안 숲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소녀는 걔의 과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끊어진 조각들이 있었다. 왜 걔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늑대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일까? 그는 이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날 소녀는 다시 숲으로 향했다. 그는 개와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산책이 아닌 그동안 누락된 이야기를 풀기 위해 길을 떠났다. 숲은 여전히 고요하고 차분했지만 소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개를 이끌고 그들이 이전에 있던 그 자리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개는 다친 채로 발견되었고 그곳은 그녀가 처음 공격을 당했던 장소였다. 여기였지. 그때 네가 다쳤던 곳. 소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갑자기 개가 멈추고 깊은 숲속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뭔가를 느끼는 걸까? 소녀는 그 행동에 놀라며 따라갔다. 개는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소녀는 그 뒤를 따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들은 어느 폐허가 된 작은 집에 도달했다. 집은 오래되어 벽이 허물어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언가 묘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개는 집의 문 앞에서 멈췄고 소녀는 그 모습에 의아해하며 다가갔다.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거지? 소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개는 문 앞에 서서 길게 짖기 시작했다. 그 짖는 소리는 마치 누구에게 전달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소녀는 개를 따라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집 안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상자가 있었고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소녀는 상자를 열고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개와 함께 찍힌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은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다. 소년은 깜짝 놀라며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개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년은 입을 떼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사진 속 사람들과 개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 그때 집안의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년은 긴장하며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먼지 쌓인 책장이 있었고 책장 옆에는 고요하게 놓인 일기장이 있었다. 소녀는 일기장을 열었고 그 속에 적힌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은 오래된 이야기였다. 개와 소년의 아버지가 함께했던 시절, 그리고 그 개가 그에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녀는 내 과거와 연결된 존재이다. 소녀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와 개, 그들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녀가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했을까? 소녀는 그날의 사건과 이 일기장의 내용을 연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 확신했다. 바로 개와의 관계가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개는 단순히 그를 구해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는 점점 더 미스터리해졌다. 집을 떠나기 전에 소녀는 다시 한번 개를 바라보았다. 개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소녀는 그 눈빛에서 무엇인가 강한 의지를 느꼈다. 너의 과거를 밝혀낼 거야. 소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숲을 떠났다. 다음 날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날 숲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마주치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왜 갑자기 그 소녀와 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소녀는 그런 아버지의 반응에 놀랐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물었다. 아버지, 그 개와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집, 그리고 일기장 속에 있는 이야기들. 아버지, 그 개와는 어떤 관계가 있던 거죠?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에는 피할 수 없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그리고 너는 아직 그걸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버지는 무겁게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너의 어머니, 그리고 그 개는 내가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과 연관이 있다. 그 개는 내 과거와 내 아내가 죽은 이후의 많은 사건들과 얽혀 있지. 그 개를 구한 것은 단순히 너의 어머니를 잃고 나서 찾아낸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존재였어. 소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걔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개는 단지 그를 구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였고 그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개, 다시 말해 그녀는 왜 나를 구했을까? 무엇을 알았던 걸까? 소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소녀는 그가 전할 이야기 속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 기다렸다. 그 개는 내 아내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함께 그 개를 키웠고 그 개가 내 아내의 마지막 의지대로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너는 그녀를 구했지만 그 개는 사실 너에게 돌아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결코 떠날 수 없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소녀는 그 이야기의 끝을 듣고 아버지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자신의 몫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는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소년과 아버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년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다시 한번 개와 함께 숲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그는 이제 개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숲에 다시 돌아가면 그동안 놓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개와 함께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오히려 더 큰 호기심과 결단력을 가지고 숲속을 헤매었다. 개는 여전히 그의 옆을 묵묵히 따라왔고 그들의 걸음은 점점 숲속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곳은 바로 처음 개가 상처를 입고 발견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번에는 그곳에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순간 소녀는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소녀는 다짐하며 나아갔다. 소녀는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장소에 도달했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은 여전히 고요하고 마치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바람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이곳에는 강한 기운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소녀는 그 눈빛 속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다. 개는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전달하려는 듯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뭔가 있어. 여기.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소녀는 속으로 다짐하며 그 자리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땅 위에 놓인 작은 돌을 발견했다. 다른 돌들과는 달리 그것은 유난히 깨끗하고 마치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한 모습이었다. 소녀는 그 돌을 손으로 밀어보았다. 그 돌은 예상외로 쉽게 움직였고 그 밑에 숨어 있던 작은 구멍이 드러났다. 소녀는 그 구멍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무엇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래된 상자였다. 상자는 퇴색된 나무로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시간이 지나며 생긴 흠집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상자는 여전히 강한 밀폐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지? 소녀는 상자를 열기 전에 잠시 고민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속에는 여러 개의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로 소년이 꺼낸 것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낡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속의 인물들은 분명히 보였다. 사진 속에는 소년의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개의 모습이 있었다. 그 개는 지금까지 봤던 그 개와 동일했다. 그 개가 소년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그 사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소년은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 순간 소년은 상자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편지였다. 소년은 편지를 꺼내어 살펴보았다. 그것은 여러 번 접혀 있었고 글씨는 오래되어 잘 읽히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나가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편지에는 소년의 아버지가 과거에 개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예전에 아버지가 개와 함께 살아온 시절, 그리고 개가 그에게 남긴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아버지가 옛날에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개는 너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어. 너의 어머니가 떠난 후 그 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비밀을 지키고 있었어. 그녀는 나와 함께 비밀을 공유하며 너와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는 이 편지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와 개,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개는 단순히 아버지의 동료가 아니었고 소년에게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였다. 그렇다면 왜 개는 나를 구한 걸까? 소년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며 속으로 되물었다. 걔는 소년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알아차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소년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퍼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상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닫고 개를 바라보았다. 너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소녀는 개에게 속삭이며 다시 한번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녀는 숲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에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개는 여전히 그의 옆을 지키며 걸었다. 마치 서로가 알아서 길을 인도하는 듯한 신비로운 동행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소녀는 다시 한번 그 장소를 떠올렸다. 그것은 그가 처음 개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숲은 고요하고 공기마저도 묵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엇인가 달랐다. 숲속의 기운이 다르게 느껴졌고 소녀는 그 변화를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이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너도 느껴? 소녀는 개에게 물었다. 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옆에 계속해서 따라왔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바로 그곳. 그가 처음 개를 발견한 나무 옆에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더 강력한 흔적이었다. 땅에 묻혀 있는 작은 물건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를 손에 쥐었을 때 소녀는 그것이 뭔지 알아챘다. 그것은 아버지의 옛 시계였다. 이건 아버지의 시계. 소녀는 그것을 꺼내며 소리쳤다. 그 시계는 아버지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이었고 수년 동안 그가 떠난 뒤로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 시계를 손에 쥔 소녀는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시계를 통해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계 속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고 그것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 시계를 찾으면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걔는 너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너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진실은 너와 걔, 그리고 네 가족이 어떻게 얽히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 메시지는 소년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걔는 단순히 아버지와의 인연만이 아니라 소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소년은 다시 한번 상자 속의 편지를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긴 여행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소년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개를 바라보았다. 개는 여전히 조용히 그의 옆을 지키며 그를 향해 고요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서 소년은 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 그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그 순간 개가 고개를 돌리며 소년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 앞에 숲속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비밀이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너의 길은 언제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할 거야. 내가 떠난 후에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세상 어디에서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소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진실은 단순히 과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소년은 개와 함께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숲속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 소년은 개와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그는 결코 혼자이지 않았다. 그 길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할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이제 그와 함께할 개와 함께였다.